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쪽의 힘 한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6월 22일 토요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자, 금요경마 오늘 좀 아쉬움이 많았죠. 6차례의 적중이 나왔는데 그 6차례의 적중 가운데 4차례가 제주에서 나왔어요. 제주에서는 승부 적중도 나오고 주력 적중도 있었고 내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부산이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자, 토요경마 서울, 제주 잘 풀어보겠습니다. 승부처 공개합니다. (1라운드) 자금 확보를 위한 승부처 준비를 했고요. 9라운드가 토요 최고 선택입니다. 16, 9텐, 11 토요 준비한 승부처입니다. 자, 1경주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코세, 에코월드 두 마필이 인기도를 좀 비슷하게 나눠 가졌어요. 대승마, 안다미로, 거센 여제, 예스마담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자, 주행심 전적표 보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호세가 이 주행심사를 통해서 보여준 경주력, 딱히 주행심사 내용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스타트 능력도 썩 좋지 않았고 중속이라든지 스피드도 무난한 수준. 그나마 직선주로 올라오는 모습은 종반 스태미나는 조금 괜찮았다, 요 정도의 성적표예요. 근데 이 마필은 새벽 훈련을 통해서 변화가 뚜렷하게 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훈련이 상당히 좋아요. 훈련 과정을 통해서 많이 좋아진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에코월드 인기도를 양분하고 있는 마필이죠. 에코월드 또한 주행심사 내용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은 주행심사를 통해서 숨겨둔 걸음이 있습니다. 최선이 아니었어요. 호세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좀 소극적인 말머리로 일관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첫 경주를 제가 승부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첫 라운드를 승부로 가져가는데 1번과 7번 이 두 마필 가운데 축마 선정이 일단 관건이죠. 축은 주행심사를 통해서 아껴둔 걸음이 있는 소극적인 말머리를 일관했던 7번 에코월드를 놓고 첫 경주 승부로 가져갈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코월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경주로 넘어갑니다. 2경주입니다. 6등급 12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도 난타전 구도입니다만 승분착순에 걸려있는 두 마필보다는 실버문의 성장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3두가 인기도를 나눠 가졌죠. 인기 1, 2, 3위를 기록 중인 3두 전적표 보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단한 같은 경우에 데뷔전에서 바로 입상을 했죠. 출발이 아주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만 안쪽에 공간이 발생하면서 밀고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선입작전을 가져갔습니다. 직선줄에서 끈기를 보이면서 입상을 해냈고요. 밸런스가 좋고 체격도 좋은 마필입니다. 더 띄워줄 여지가 많다라고 봐야죠. 이스트라이징은 이제 스타트 능력에서 바로 단원보다는 조금 더 높은 평가가 가능합니다. 순발력과 스피드에서. 지구력이 관건인데 스태미나는 그렇게 뛰어난 점수를 주긴 어려워요. 이 정도. 근데 선두권이 약하면
레이스를 좀 편하게 풀어갈 수 있고, 선두권이 좀 강하면 외곽 돌면서 직선주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선두권이 강한가 한번 살펴봤더니 뭐 안쪽에 그랜드라지, 오리온 알파 이런 마필들이 이제 순발력이 좀 있습니다. 굿파이터. 그래서 선행은 5번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안쪽에서 4번이 뒤를 따라 붙을 테고, 외곽에서 11번이 붙는 이런 초반 전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번이 과연 선행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직선줄에서. 그게 관건이에요. 자, 이 전개를 살펴봤을 때 이스트라이징도 장담할 수 없고, 바로 다나안이라는 마필도 내측에서 공간이 비면서 밀고 나왔습니다만 외곽이라면 역시 장담 못합니다. 실버문 데뷔전 아쉬운 3회에 머물렀습니다만 외곽에서 힘을 쓰고도 종반 걸음이 올라오는 걸음이 제법 날카로웠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번에 새벽 훈련을 통해서 좀 더 의욕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크로키라는 마필과 병합을 하는데, 크로키와 병합을 통해서 안쪽에서 잘 따라가요. 상위군을. 물론 뭐 크로키가 전반적으로 길게 가는 힘에서 앞서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크게 뒤처지지 않고 따라가면서 근성을 발휘하는 모습, 실버문이 데뷔전보다는 좀 더 성장했다라는 판단입니다. 결국 이번 이경주는 역시 충마 선정이 관건이에요. 8번, 9번, 11번 이 3두가 인기를 거의 뭐 나눠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국인데, 8번 실버문이 경주의 중심으로 충막감으로 조금 더 매력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8번 실버문에게 주목해야 될 이경주입니다. 자, 다음은 3경주로 넘어갑니다. 3경주입니다. 6등급 13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는 1번 썬더여걸, 4번 대명장, 1번과 4번이 인기를 양분하고 있는 구도예요. 그리고 뭐 초강불패, 선샤인킨, 히어로골드 이런 마필들이 도전 세력으로 거론될 텐데, 인기 순대로 마무리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변수가 있다면 요 중에서 제가 2마리 정도는 삭제하고 압축을 할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1번, 4번, 여기에 7번, 6번, 5번 765 중에 어떤 마필을 잘라낼 것인가, 그게 이제 관건이에요. 1사를 기본 막건으로 가져가면서 한두 정도만 안고 갈 것이다. 넘어가겠습니다. 배당 매력도 없고 큰 영향가 없는 레이스입니다. 자, 4경주로 넘어갑니다. 6등급 1400 9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매직 프린스가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뭐 1400이라면 직전의 아쉬움을 좀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강철 드래곤, 아놀드 킨, 신의 운명, 클레어 골드 이런 마필들이 나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적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죠. 매직 프린스는 직전 1700 아쉬운 3위에 머물렀습니다만 1400이면 용서 없는 질주가 예상됩니다. 남은 한 자리도, 자, 주목을 받고 있는 마필이 이제 안쪽에 있는 2번 강철 드래곤과 그리고 5번 아놀드 킨인데, 강철 드래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힘의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종반 올라오는 힘. 반면 아놀드 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레이스를 앞에 풀어가요. 이번 경주 빠른 마필이 누가 있나 살펴봤더니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라고 해봐야 외곽의 강철 부대, 초반에 좀 치고 나올 수 있는 마필이죠. 그리고 아놀드 킨, 뭐 신의 운명. 신의 운명은 뭐 선행을 고집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요 정도예요. 아놀드 킨이 선행 내지는 못 붙어도
두 번째는 따라갈 것 같다. 아놀드 킨이 선행을 하든지 아니면 외곽에 있는 강철 부대가 선행을 하든지 앞선 장악이 유력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강철 드래곤이 힘을 바탕으로 종반 역전을 한번 시도하겠습니다만 훈련을 통해서 뒤를 보강한 아놀드 킨이 쉽게 잡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는 4, 5를 일단 기본으로 가져가면서 도전권에서 배당 노력을 한두 정도만 한번 현장에서 잡아드리고자 합니다. 자, 뭐 큰 이변은 없는 레이스입니다. 믿을 수 있는 축에 후차권도 2번, 5번인데 5번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고 복병권에서 한두 정도만 안고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경주로 넘어갑니다. 5라운드 5등급 1400 12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는 구선봉, 나올대왕 두 마필이 비슷한 인기도를 보이는 가운데 하얀 태양, 드림카드, 옵썸브레인, 금왕명장, 컴플리트 파티 등등 고만고만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역시 전적표 보고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충마 선정이 관건이 되겠죠. 이번 경주도 나올대왕 같은 경우에 순발력과 스피드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 마필인데 1번 게이트입니다. 일단 초반 기선 제압하고 치고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 마필이 종반까지 쉽게 돌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견제가 들어오는 마필들, 선두권 견제 들어오는 마필들이 몇 도 있거든요. 프레스를 받는다면 1400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충막감으로는 구선봉이라는 마필을 한번 권해드립니다. 직전 외곽이었는데 외곽 게이트였음에도 불구하고 3, 4코너 돌 때 안쪽을 파고들었어요. 5월 18일 이날이 뭐 5월달 한 달 거의 내내 그랬습니다만 안쪽 주로가 상당히 무거웠죠. 외곽이었는데 굳이 안쪽을 파고들면서 직선줄에서 걸음이 무뎌지는 그런 여파가 있었습니다. 외곽을 돌아 나왔으면 순위를 조금 더 당기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판단이에요. 구선봉 컨디션 훈련 과정에서 보였던 상태나 걸음이 지금 상당히 짱짱하거든요. 지난번에도 뭐 상태는 아주 좋았습니다. 네,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그 아쉬움을 뭐 시시온 기수가 충분히 만회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구선봉 직전 내측을 파고드는 그러한 전개상의 아쉬움을 이번에는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자 1번 나올대왕과 견제를 좀 받을 수 있는 나올대왕보다는 직전 내측 진로를 통해서 아쉬움을 남겼던 구선봉이라는 마필이 충막감으로 조금 더 유리한 흐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충마 선정이 관건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1사 두 마필 중 4번을 초이스하겠습니다. 나머지 마필 가운데 한 2마리 정도 엮어두면서 이번 경주 압축된 마번으로 현장에서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4번 구선봉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6경주입니다. 자, 이번 서울 6경주 두 번째 선택이죠. 1경주에 이어서 5등급 1200 12 마필이 출격합니다. 승부처예요.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인기 순위에서는 로열 베스트나 장군별에게 좀 밀립니다만 이 사라몬드라는 마필을 한번 노려보겠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전적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라몬드라는 마필이 뭐 좀 고르지 못한 출전주기 데뷔 초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죠. 때문에 정상주로 돌아왔습니다. 5월달에 뛰었을 때 그때도 훈련 시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어요. 걸음도 좋았고 이거 공백 여파 없이 바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짱짱한 상태와 걸음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바람이 불더니 인기 1위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전에서는 폭삭
망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직전과 달리 좀 더 주행이 탄탄하고 힘이 붙었다 라는 점까지 확인됐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질 일은 없다 라는 판단입니다. 하나 이제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당일 체중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체중이 좀 불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현장 판단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적정 수준으로 체중이 불어난다면 이번 경주는 4라운드 8번 4라운드, 이 8번 4라운드를 주목해야 될 6경주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8번 4라운드를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등급 1700 레이스입니다.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드래곤 스퀘어, 캠프 데이비드, 스트링 플래터, 볼린 4파전이에요. 안쪽에 있는 1, 2번이 어느정도 팔리고 있습니다만 사이즈에서 열세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결국 이 4파전 구도인데요. 전적표 한번 보겠습니다. 스트링 플래터 같은 경우에는 측정 경주 이제 출전 취소가 되면서 출전 주기가 좀 길어졌죠. 뭐 뒷다리 파행으로 인한 그러한 출전 취소인데, 뒷다리 파행 같은 경우에는 한 며칠만 잘 치료받고 쉬면 쉽사리 호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경주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스트링 플래터 이번 경주 유력한 입상권으로 분류를 해 두셔야 되고요. 이날 경주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외곽으로 올라오는 추입 탄력이 기가 막혔고 결승선 통과할 때 끄끄름도 살아있었고 힘이 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1700으로 경주거리가 늘긴 했습니다만 경주거리가 길어졌다고 무뎌질 걸음은 아니었다 라는 결론이에요. 자, 드래곤 스퀘어는 김태훈 기수로 교체가 되긴 했는데 빅토르 기수가 해결을 못 해줬어요. 오히려 김태훈 기수가 호흡을 맞춰서 입상을 했죠. 1700에서 뭐 그런 차원에서 적임 기수, 빅토르 기수보다 나은 적임 기수, 요거는 뭐 개인적으로 적임 기수다라기보다는 이날 편성이 좀 더 쉽지 않았을까 라는 쪽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드래곤 스퀘어는 김태훈 기수가 잘 몰아주기 때문에 기수가 조금 다운그레이드 됐습니다만 입상권 전력으로 손색은 없습니다. 자, 캠프 데이비드 직전 훈련 과정에서부터 상태가 너무 좋았죠. 베스트 컨디션. 근데 이걸 매직 프린스를 놓고 구사를 주력으로 때리는 바람에 망하고 말았습니다만 어쨌든 일단 캠프 데이비드는 이번에도 입상권 전력으로 손색은 없습니다. 다만 직전 선두권을 장악을 해봤어요. 장악하고 레이스를 풀어갔는데 좀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펼치는 그러한 모습이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700에서 과연 선행 안 가고 따라가서 가능할까 라는 점, 그 점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캠프 데이비드가 이번에는 선행 못 갈 거예요. 안쪽에 캠프 데이비드보다는 좀 더 빠른 상대가 몇 두 있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천원총 비롯해서. 자, 볼린 힘있는 마필입니다. 선임력 갖추고 있고. 자, 이날 경주를 보시면 캠프 데이비드하고 볼린하고 이 반마신 차이에요. 그런데 자, 3화롱 타임이 38초, 라스트 화롱이 12초 8, 여기는 3화롱 타임이 38초 6, 라스트 화롱이 13초 5가 나왔습니다. 경주거리가 조금만 더 길었더라면 그냥 잡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오히려 경주거리가 늘어난 상황에서는 볼린이 조금 더 기대치를 높일 수 있지 않나 라고 한번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전개 상황이라든지 마필의 성장 속도, 훈련 상황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경주를 대입하는 게 100%
퍼펙트 들어맞는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요 과정은 당시의 두 마필 간의 어떤 전력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날 모습만 봤을 때는 볼린이 조금 더 힘에서 위에 있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리고 두 마필 모두 한 번씩의 경주를 더 거치고 이번 경주를 맞이합니다. 거리 경험에서는 캠프 데이비드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습니다만 볼린의 성장 속도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경주 저는 볼린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한번 전망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4파전 5번, 6번, 9번, 10번. 자, 이 4파전을 3파전으로 한번 좁혀봅니다. 5번, 6번, 10번입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왜? 훈련은 나쁘지 않아요. 직전보다 안쪽에 두톤 마필, 두 폼이 형성되고 있어서 선행 못 가고, 그리고 전력 비교 우위에서 밀렸던 10번 볼린이 출전하면서 직선주를 한발 싸움에서 역전을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5번, 6번, 10번으로 한번 정리하고 강약 조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8경주로 넘어갑니다. 8경주 4등급 1800 레이스 8대 단촐한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는 음파조이에 한번 주목해봅니다. 럭키파티 태평1호 158이 비슷비슷하게 팔립니다. 비슷비슷하게 팔려요. 자, 전적표 한번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음파조이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연속 입상 행진을 이어가다 직전 경주 아쉬운 3위에 머물렀습니다. 뭐 딱히 전개상의 어떤 미스라든지 이런 뭐 하자는 없었어요. 다만 상대적으로 이 두 마필이 좀 잘 뛰었다,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 라는 쪽으로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훈련 좀 더 임팩트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직전의 아쉬움을 만회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고요. 자, 5번 럭키파티.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월달은 한 달 내내 안쪽 주로가 무거웠죠. 선행을 하고 버텼어요. 이 무거운 주로에서 선행 마필들 그냥 뚝뚝 나가 떨어지던 시절이었거든요. 다만 이제 4코너 돌면서 직선 주로는 중앙으로 뚫고 나왔습니다. 안쪽을 안 타고. 그 점이 뭐 조금 당시에 전개를 주로를 파악하고 시시형 기수가 몰아준 게 아닌가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선행 가능한 편성이에요. 뚜렷하게 뭐 눈길을 끄는 선두르기 좋은 마필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태평 히어로. 태평 히어로도 최근 큰 대회도 뛰었고 강마들 턴바구니에서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보여온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이 3두가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강점이 뚜렷해요. 자, 그 가운데서도 선행을 나설 럭키파티 무거운 줄에서 뭐 선행을 버텨내긴 했습니다만 이 부담 중량 플러스 3 요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1번, 5번, 8번 요 싸움을 요렇게 한번 압축을 해놓고 싶고요. 이 두 마필 가운데 축 세운다면 저는 음파조이가 이번엔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 준비 상황이 훈련에서 좀 더 플러스 알파 점수를 줄 수 있겠다 라는 판단입니다. 나머지 마필 가운데 복병 한두 정도만 고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혼합 4등급 14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토요맨입니다. 토요 최고의 선택. (3번) 앵링파이어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나이스 빅걸. 3텐 깜빡이 일단 날리고 시작합니다. 깜빡이 보려고 이번 경주를 추천 경주로
가져가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엔딩 파이어를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이번 경주를 한번 풀어가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적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엔딩 파이어는 공백이 있었습니다만 직전 경주 문서영 교수가 입상으로 연결시켰고 편성이 만만치 않았어요. 57을 달고 입상해냈거든요. 이번에도 57입니다만 저는 믿고 싶습니다. 1400 문제없죠. 자, 그리고 최저 배당을 형성할 나이스 빅걸, 최근에 두 번 경주를 모두 추입으로 올라왔습니다. 직선주로 힘있는 그름. 두 번의 경주 결승선 통과할 때 여력을 남기는 모습 보이는 등 좋은 그림을 보였던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이 두 번의 경주를 통해서 막강한 추임력이라는 강점을 뚜렷하게 증명했습니다만 또 반면 뚜렷한 약점도 보였죠. 스타트가 안 돼요. 스타트가 안 됩니다. 이번에도 나머지 마필들 보내놓고 후미에서 따라갈 거예요. 근데 직전처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상대들인가? 글쎄요. 보내놓고 따라가서 쉽게 잡을 수 있는 상대들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3 놓고 승부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0은 삭제합니다. 10 삭제하고 3 놓고 토요일 메인을 한번 붙어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식정주입니다. 혼합 3등급 12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도 힘을 한번 실어볼 경주죠. 썬더드림 별 5개를 쳐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냥 곱비만 붙들고 있으면 오는 마필이에요. 사이즈에서 완벽한 한 수 위의 마필이죠. JS 로드, 나인이글, 원평킬라, 터프맨, 장산 스포, 다수의 마필들이 구차권 경합을 펼치는 구도입니다. 근데 지금 1레이스는 전적표 한번 보겠습니다. 선두권이 어마어마한 난타전입니다. 문학스톰 가세할 수 있죠. 스피드 루피하고 터프맨은 선두권 싸움하고는 좀 결이 다릅니다. 장산서포가 아마 선행 나설 거예요. 빠른 마필들이 많습니다만 그 순발력 중에서도 어나더 레벨입니다. 순발력에서 탁월한, 스피드에서 역시 탁월한 장산스포는 일단 선행이에요. 그 뒷선을 JS 로드가 물고 갈 테고, 나인 이글이 외곽에서 프레스 할 테고, 썬더드림도 빨리 치고 나오면은 덮칠 테고, 큐피드 워리어 역시 기습 가능합니다. 두텁죠? 이 두터운데 지금 이 상황을 JS 로드가 타개하기 위해서는요, 사가사령 받고 6이 딱 따라가면서 이 그림이 4코너 초이까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때 따라가다가 안쪽으로 팔지 외곽으로 빠져나올지 요거 고민하면서 이제 치고 나오는 요런 상황이 돼야 6은 경쟁력 있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4번과 6번 여기를 파고드는 마필이 있다면 점점 밀려서 3이 아니라 한 5위권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이스 로드는 아웃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자, 그 파고들 수 있는 마필은 8번, 10번이거든요. 9번도 능력으로 감아버릴 수 있고, 이번 승부처는 강축 9를 놓고 6번 자르고 노리는 마필 줄 세우겠습니다. 화끈한 한 수를 보여줄 마필도 있어요.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깔끔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11경주 2등급 1200 마지막 선택입니다. 마무리 끝장 승부처. 2번 빈체로 카발로, 3번 어스마를레 두 마필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슈퍼피니쉬도 만만치 않은 인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몇 두 복병권들까지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편성 한번 보고, 전적표 한번 보고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빈체로 카발로, 베스트 천상 슈퍼피니쉬에게 뒤졌는데 초반 이제 스타트하는 과정이 아주 빠르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 말이 원체 스피드가 좋다 보니 밀고 넘어가더니 선행 강탈합니다. 그리고 직선줄에서 초반에 힘을 쓴 모습을 감안한다면 저는 좀 많이 버텼다 라는 판단이에요. 어쨌든 3위권을 유지하면서 생각보다는 많이 버텨냈고요. 제가 예상했던 그런 모습보다 플러스 알파가 가능한 경주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서 말을 해. 어서 말을 해와 같이 뛰었던 상대달도 어마무시하죠. 세네퀸, 트로팅 라일리, 베스트 천상. 베스트 천상은 이제 여기서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자, 여기서 베스트 천상에게 한 2마신 줬죠. 빈체로 카발로. 어서 말을 해는 반마신 정도 줬습니다. 뭐 이걸로 어서 말을 해가 더 세다 요런 표현을 쓸 수 없죠. 전개도 있고 뭐 당시 어떤 준비 상황이라든지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체로 카발로가 좋은 마필인 건 사실입니다만, 어서 마를레를 축으로 놓고 마지막 선택, 마무리 끝장 승부를 가져갑니다. 작전 구사 능력이 조금 더 다양하다 라는 게 선택의 이유입니다. 인기는 아마 빈체로 카발로가 현장에서 더 실릴 거예요. 단독 선행 한 바퀴 유력하기 때문에. 하지만 어서 마를레가 저는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고, 빈체로 카발로의 선행이 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 이유도 있겠습니다. 자, 결국 마지막 선택, 마무리 끝장 승부처. 제 선택은 3입니다. 3번을 놓고 들어가는 승부처예요. 이번 빈체로 카발로는 삭제 내지는 기본인데, 현 시점에서는 삭제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선택 11경주 3번 어서 말을 해를 놓고 이번 빈체로 카발로 뒤로 돌리고 붙어보겠다 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토요일마 11개 경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경주별로 제가 노림수를 두고 있는 마필들, 또 축으로 세울 마필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요 마필들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현장에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은 시간 동안 좀 더 탄탄한 보완을 해서 내일 도움되는 내용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만 물러갑니다.